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눕고 계신가요? 왼쪽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일까요? 단순한 습관 같지만 이 선택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수면 자세를 둘러싼 논쟁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고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장을 위해 왼쪽이 낫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심장을 위해 오른쪽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과연 우리 몸은 어느 방향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자세는 정말 당신의 몸에 잘 맞는 자세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오래된 논란에 직접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자세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누군가는 왼쪽으로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건강 프로그램,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대표적인 주제로 자리 잡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쟁이 단순한 습관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 상태나 질병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의 중요한 과정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컨디션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수면 자세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취해온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수면 자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단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세가 과연 내 몸에 맞는지, 나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면 자세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각각의 자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자세가 더 적합한지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전략적 수면 자세 선택의 시대로 나아갈 때다.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칭적으로 보이지만 내부 장기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심장은 몸의 왼쪽에 치우쳐 있고 간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위장은 왼쪽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수면 자세에 따라 장기들이 받는 압력과 중력의 영향을 다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장을 따라 흘러가게 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따라 역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중력이다. 우리가 누웠을 때 중력은 체내 유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 간의 위치 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이 시간 동안 장기들이 받는 누적된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심장이나 폐처럼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관이 위치한 쪽으로 누웠을 때는 그에 따른 물리적 압박이나 기능 저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와 중력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 유지에 직결된 문제로 어떤 자세로 자는가에 따라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장기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여러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추천되어 왔으며 그 이유는 단순한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라 명확한 생리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점은 소화 과정의 효율성이다. 위장은 몸의 왼쪽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십이지장과 장기는 그 아래로 연결되어 있어 음식물과 소화액이 자연스럽게 중력 방향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고 매끄럽게 장으로 흘러가 소화 흡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 특히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왼쪽 수면 자세가 증상 완화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실제로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위산이 역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한 연구에서는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의 위산 역류 빈도가 오른쪽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임신 중기 이후의 여성에게 왼쪽 수면 자세가 가지는 중요성이다. 이 시기에 자궁은 커지면서 하대 정맥을 압박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정맥이 눌려 태아에게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왼쪽으로 누우면 압박이 줄어들고 태반을 통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곧 태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다리 부종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의 부가적인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신체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을 고려한 과학적인 수면 자세로 평가받고 있으며 위장 건강과 임신 상태에서 특히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심장이다. 심장은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중력에 의해 심장의 미세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신부전이나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왼쪽으로 자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단점은 근골격계의 부담이다. 장시간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체중이 집중되는 쪽에 어깨와 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특히 왼쪽 어깨에 반복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어깨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베개의 높이와 매트리스의 탄성에 따라 경추와 척추의 정렬이 흐트러질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난 뒤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호흡기계와 관련된 단점이다. 사람의 오른쪽 폐는 왼쪽보다 크고 기능적으로 더 활발한데 왼쪽으로 누우면 이 큰 폐가 아래로 향하게 되어 호흡이 약간 제한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크지만 이미 폐 기능이 약하거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왼쪽 수면 자세는 소아나 임신 건강에는 유리하지만 심장이나 어깨, 폐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한쪽 방향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체 상태와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수면 자세로 여겨지며 특히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왼쪽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점은 심장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심장이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압력에서 벗어나 더 안정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심장 판막 이상 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혈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호흡과 폐 기능 측면에서의 장점이다. 사람의 오른쪽 폐는 왼쪽보다 크고 산소 교환 기능이 더 활발한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큰 폐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 압박을 덜 받고 자연스럽게 더 넓게 확장된다. 그 결과 호흡이 더 깊고 여유롭게 이루어지며 이는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한 코골이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 번째 이점은 자율신경계와의 관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가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의 활동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심박수를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이 일정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로도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오른쪽 수면 자세는 불안감이나 우울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단순히 편안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심장, 폐, 신경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리학적 이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신체 조건과 질병 이력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상황이나 질환에서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산 역류이다. 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식도는 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내용물이 중력에 의해 식도로 쉽게 올라올 수 있다. 이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오른쪽으로 자면 가슴 쓰림이나 신트림 증상이 악화된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은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위점막이나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단점은 임신 후기 여성에게 해당된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주요 혈관, 특히 하대 정맥을 압박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누울 경우 이 정맥이 더 많이 눌리게 되어 태아에게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산모 역시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임신 후기에는 오른쪽 수면 자세를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 번째 단점은 근골격계의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을 경우 어깨와 골반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특히 오른쪽 어깨가 눌리게 되어 통증이나 근육 뭉침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고 척추가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 같은 2차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른쪽 자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쪽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오른쪽 수면 자세는 심장이나 호흡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위장 건강이나 임신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신체 조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느 한 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과 증상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를 자주 바꾸거나 침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자는 자세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베개의 높이나 형태가 목과 어깨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꺾이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경추가 위로 꺾이며 어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상태는 자는 내내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결국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 두통, 어깨 통증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실수는 다리의 위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누울 때 무릎을 깊이 구부려 태아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세는 척추와 골반을 비틀리게 하여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리를 한쪽으로만 올려 자는 습관은 골반의 정렬을 무너뜨리고 장기간 반복될 경우 좌골신경통과 같은 신경계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매트리스의 선택이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몸이 깊숙이 꺼지면서 척추가 C자 형태로 휘게 만들고 반대로 너무 단단한 매트리스는 어깨와 골반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통증이 유발된다. 옆으로 자는 사람의 경우 특히 어깨와 골반이 가장 먼저 눌리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탄성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자신의 체중과 수면 습관에 맞는 매트리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누워도 수면의 회복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처럼 수면 자세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베개와 다리 자세, 매트리스 세 가지 요소만 제대로 조절해도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자더라도 위의 실수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만성 피로와 통증,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의 완성도이며, 이는 세심한 수면 환경 조절에서 시작된다. 수면 자세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자세를 어떻게 구현하고 유지하느냐이며, 이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의 안정적인 지지이다. 옆으로 잘 때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려면 베개의 높이와 형태가 개인의 체형에 맞아야 하며, 베개는 머리뿐 아니라 어깨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닿아 경추가 꺾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푹신하거나 낮은 베개는 피하고 적당한 두께와 지지력을 갖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리의 정렬이다. 무릎을 약간 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세지만, 한쪽 다리를 다른 쪽 위에 올리거나 과도하게 구부리는 경우 골반과 척추가 비틀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 무릎 사이에 적당한 두께의 쿠션을 넣으면 다리의 높이를 맞추고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단순한 조치는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수면 중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준다. 세 번째는 매트리스의 탄성이다. 매트리스가 너무 부드러우면 몸이 꺼지면서 척추가 구부러지고, 너무 단단하면 어깨와 엉덩이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옆으로 자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매트리스는 몸의 형태를 따라 적절히 눌리되 척추가 중립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탄성의 제품이다. 이를 위해 메모리폼과 같은 신소재 매트리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자신의 체중과 체형을 기준으로 직접 누워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네 번째는 수면 중 자세 변화에 대비한 환경 조성이다. 우리는 자는 동안 평균적으로 20회 이상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한 자세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침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너무 좁은 침대나 공간이 제한된 환경에선 무의식적인 자세 변화가 제한되어 근육 긴장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면 공간의 여유와 공기 순환, 온도 조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건강한 수면 자세는 단일한 방향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조건과 환경을 조합하여 신체에 가장 부담이 적고 회복이 가능한 자세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식적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침구 선택과 수면 습관, 환경 관리가 통합적으로 조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수면의 질이 보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자세에 대해 논의할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쪽이 보편적으로 더 좋은 자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각자의 건강 상태, 체형, 수면 습관, 질환 이력에 따라 최적의 자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오히려 한 가지 자세만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장 트러블이 잦은 사람은 왼쪽으로 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 또한 허리 디스크 이력이 있거나 요통이 심한 사람은 어느 쪽이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방법으로 척추 정렬을 유지해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세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고 일어난 뒤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는 지금의 자세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명확한 경고일 수 있다. 또 수면 중 자주 깨거나 뒤척이는 습관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위산 역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자세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특정한 수면 자세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자는 동안 평균적으로 20회에서 30회까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침대의 크기, 매트리스의 반발력, 베개의 형태 등은 모두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 고정은 오히려 수면 중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본인의 증상과 신체 반응을 기준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조언보다 스스로의 체험과 관찰이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된다. 수면 자세에 대한 정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의 몸이 직접 알려주는 반응 속에 숨어 있다. 수면 자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단순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세가 과연 내 몸에 잘 맞는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에 부담이 덜 간다는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자세가 최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박이 안정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가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고 일어난 후 개운한지,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수면 중 자주 깼는지 혹은 하루 종일 피로가 남아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수면은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생리적 필수 활동이자 회복과 면역 강화의 핵심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세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떤 자세가 좋다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세가 실제로 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며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해답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이 매일 들려주는 신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자세만을 고수하기보다 다양한 자세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여러 번 자세를 바꾸며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특정 자세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그 자세를 내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이다. 수면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이며 오늘 이 글이 방향이라는 표면적 선택을 넘어서 본질적인 감각과 인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수면 자세를 선택할 수 있는 민감함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수면의 시작이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